1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넓이를 구하랍니다. 아마 이게 그냥 선생님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시험 볼 때 그 되게 막 그냥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12번 보고.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자, 보통 통상적으로 넓이 관련된 문제는 넓이 관련된 공식들을 쓰시면 웬만큼 풀이 과정이 뭐 실제 적분을 하지 않고 풀이 과정들이 쭉 그냥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거의 뭐 90% 넘게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공식을 써야지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낯선 그림을 줘서 되게 어렵지는 않는데 뭔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냥 심리적으로.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12번은. 근데 뭐 짜증을 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시험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짜증을 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 평가원하고 다르게 학생들을 되게 이런 계산으로 괴롭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도 이런 문제 만나면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랑 학생들이 푸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만나면 살짝 기분부터 상합니다. 기분부터 상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떻게 하든 나는 좀 적분 계산을 할 때 좀 깔끔하게 하려고 봅니다. 정신 차리고 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분명히, BC, 여기는 X좌표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자, 너는 시작점이 누군지 분명히 주셨고, 문제에서.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따라 내려가서 여기는 뭐 그냥 X좌표 마이너스 2라고 줬습니다. 자, A점이 필요하겠죠.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 네가 필요한데, 여기서,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앞으로, 자, 우리가 어떤 fx 위에, 뭐, t, ft가 있다고 할게요. 위의 점. 자, 여기서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접선을 구하면, 당연히 너는, 자, f't, x 빼기 t, ft입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수능을 볼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볼 거 아니잖아요. 올해 볼 거잖아. 고3들이니까. 자, 올해 볼 겁니다. 내년, 내후년 볼 거 아닙니다. 자,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뭔가 매 순간순간마다 스스로한테 여유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주고, 지금부터 수험생이니까, 우리가 고3 수험생이니까, 딱 두 가지는 아예 공식처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이 접선의 y절편. 접선의 y절편. 자, x절이 0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ft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ft 빼기 t, f't. 자, 너를 공식처럼 꼭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고3들은. 진짜. 공식처럼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어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뭔가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를 해서, 자, gt의 최대 최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네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읽는 순간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 그냥 단숨에 읽어내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자, 너의 최대 최소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너를 그냥 한번 일단 미분부터 해야지.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아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자,
새로운 함수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 ft 빼기 t, f 프라임 t라고 정의를 했어. 너의 최대 최소. 근데 우리는 gt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fx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선의 y절편. y절편이 제일 크지고 제일 작아지고 이런 움직임을 해라 그랬을 때는 결국은 관여하는 거는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클 때 제일 높이까지 갈 거고, 접선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 제일 바닥까지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할 거니까, 결국 접선 기울기가 최대 최소가 결정나는 그 점에서 Y절편의 움직임도 최대 최소가 결정이 날 건데, 그럼 접선 기울기의 최대 최소 문제는 전부 다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변곡점에서 결정나니까, 결국, 이 문제는 변곡 접선 문제구나라고 그냥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라. 라고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자, X절편도 외워두세요. 무조건. 자, X절편 Y가 0일 때 값이니까, 그럼, 너 넘어가고, 너로 나누고, T 넘어가니까, T 빼기 FT분의, F 프라임 T분의, 자, FT라고 정의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 또한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를 해서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x절편의 움직임이 제일 클 때, 제일 오른쪽까지 갈 때, 제일 왼쪽까지 갈 때 이 또한 변곡 접선이 너무나 관여를 할 거니까 결국 두 문제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물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변곡 접선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변곡 접선의 Y절편 구하고 변곡 접선의 X절편 구하면 그게 정답률 99%가 되겠죠. 당연히.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외우십시다. 외우는데, 선생님, 얘는 언제 나옵니까? 얘는 주로 수투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언제 나옵니까? 미적분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분수함수가 들어있으니까 너는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는 주로 수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식으로 외웁시다. 우리가. 자, Y절편은 FT 빼기 TF 프라임 T고, 자, X절편은 T 빼기 F 프라임 T분의 FT라고 꼭 한번 인지해서 공식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자,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의 Y절편이 우와 0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자, 이 점 모르니까 T, FT. 어차피 T 값은 구해야 되잖아. 네가 적분의 맨 오른쪽 경계값이니까 T 값이 얼마인지가 나와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찾는데, 원점 아니까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하고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니까 그걸 식을 세우면 그 다음 식을 쓰면 그게 요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냥 가십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자, A점의 X좌표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그냥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자, A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Y절편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이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냥 이렇게 합니다. FT 빼기 T, F 프라임 T. 이게 Y절편인데 네가 0인 상황을 우리한테 부여를 했으니까. 자, 이걸로 T 값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fx가 3차 방정식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너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서 t값 요거는 그냥 3차 방정식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3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자, 풀어주시면 네가 1하고 나올 겁니다. 이건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봤기 때문에 1이 나온다는 거는 아마 시험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굳이 선생님하고 오늘 하는 얘기가 시험 보고 와서 너무 힘들고 한데 쉬면서 산수 얘기할 건 아니잖아, 우리가. 수학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산수 잘 못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T가 1입니다, 1. 그래서, 자, 요 A 자리에다가 1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자, 너를 1이라고 쓰시고, 얘를 주어진 f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너는 6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넓이를 계산하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서. 자, 마이너스 2부터 수선 하나 쭉 떨어지겠습니다. 수선까지 뚝 떨어져서, 자, 네가 1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겠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를 따라서 적분을 해. 거기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 어차피 요 삼각형 넓이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밑변 길이가 1이야, 높이가 6이야, 이 넓이는 3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생들이.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를 따라서 쭉 적분을 하시고 거기다가 빼기 3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넓이가 나올 거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한번 맛배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래 끝이 마이너스 2입니다. 위 끝이 1입니다. 그럼 1 들어가고, 이 또 아래 끝이 양수도 아니고 음수야. 음수 들어가고, 자, 지금부터 제일 어렵다는 산수를 해야 되는데 산수를 하다가 뭔가 미스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순간적으로 저는 여기에 있는 이놈들을 가급적이면 이 중에 어떤 숫자들을 좀 쉬운 숫자로 만들려고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문제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자, 뒤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사랑스럽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랑스럽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3차항 계수가 1이야, 2차항 계수가 1이야, 2야. 야, 그럼 너는 세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야. 이거는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3차 함수와 직선, 1차 함수 만남을 가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을 가장 먼저 떠올려 주니까 습관적으로 한번 그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B라고 하는 요 놈이 X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가 6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6하고 나옵니다. 실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네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자, 마이너스 2에서 B라고 하는 점에서 자, 이 fx의 이쪽 바라보고 접선 선생님이 하나 쓱 긋겠습니다. 자, 접선을 그으면 접점의 x좌표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써야 될 게 근과 계수관계.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야, 그럼 너 혼자 마이너스 2야. 얘는 중근이야. 마이너스 2, 이 근을 알파라고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해서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의 x좌표는 결국은 따라 내려가시면 0이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요 넓이는 공식을 쓸 겁니다. S1 넓이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놈은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분을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fx 둘러싸인 넓이에서 3을 빼면 되니까 여기를 바꿀 겁니다.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대신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S1 넓이 플러스하고 S2 넓이 플러스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도 이 적분 계산이 자 0, 1 가면 결국은 얘는 남는 게 fx의 계수 총합이 결국 남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스트레스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훨씬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아마 되게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차피 S2 넓이는 자 너의 길이가 6이야. 0일 때 y좌표가 4니까 너는 6이야. 너는 4야. 그리고 높이는 2야. 그래서 S2 넓이는 그냥 10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S1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S1 넓이는 쓰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자, fx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가 a짜리 fx가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 접선이 이렇게 가. 자, 네가 알파야. 네가 베타야. 이 사이의 넓이. 자, 너는 어떻게 구하니? 했을 때 이미 공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너도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한번 요 문제에서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 본다면 자, 너는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너는 x좌표가 0이야. 이렇게 가고 있어. 최고창 계수는 1이야. 그럼 자, 너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했을 때 12분의 최고창 계수 1에다가 자, 0 빼기 2의 4제곱 해서 너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조금 처음에 봤던 짜증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 번씩 자꾸 보는 연습하십시오. 그냥 무대포로 그냥 뭐
그냥 계산하면 돼. 자, 물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그냥 내가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그냥 아예 걷어차고 에이 그냥 뭐 남들 다 계산할 거니까 나도 할 거야 라고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 거냐. 자, 여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지 수능장 갔을 때도 진짜 여유롭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느낄걸요. 아마 학생들이 100분 너무 길어. 다 풀었는데 20분이 남았어.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질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자꾸 보려고 하는 학생들의 뭔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좀 덜 똘똘해 보이는데 나름 좀 똘똘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그 시절에 나름 그래도 전국에서 2등까지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풀이가 긴 걸 정말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실전에서는 너무너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여유를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